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는 결국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그런 전력 공급을 위해서 원전을 더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전기차가 시중에 조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전기차는 석유를 대처하는 만큼 그거에 충분한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은 조금 에너지 정책에서는 다른 면이 있지만 하나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원전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현재 지금 그래도 이제 비슷한 행보를 가지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게 조금 더 원전에 대한 비중을 높일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원전에 대한 이제 수요가 바이든 때보다 더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첫 경선에서 대세론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쭉 이어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원전에 관련된 이제 또 다른 이슈는 이제 우라늄의 가격이 17년 만에 최고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라늄 가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한번 하락을 하다가 쭉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지금 다시 고점을 향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 침체됐을 때 시기가 어떤 기억이 있었냐? 결국 이제 2011년부터 조금 침체가 되기 시작했죠. 2011년에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걸 시발점으로 통해서 어떤 친환경적인 정책이 많이 펼쳐졌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전 정권에서 어떤 탈원전을 외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2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발발이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전 세계적인 나라에서 이런 에너지에 대한 위기를 느끼게 되죠. 그 위기를 느끼게 되니까 러시아선 석유나 이런 가스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자립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뭐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이제 벨기에, 스웨덴, 뭐 체코, 폴란드가 줄줄이 이제 원전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제 민간 원전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고 또 이 계획에 민간 원전 확대 로드맵에 따르게 되면 2030년부터 44년까지 5년마다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신규 원전을 지속적으로 이제 건설하겠다라는 내용이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 영국 말고도 이런 프랑스 같은 경우도 프랑스 정부도 이제 2050년이죠. 2050년까지 신규 원전 8기를 추가적으로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까지 2023년 죄송합니다. 2035년까지 6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을 했는데 이런 또 8기의 추가 계획을 포함해서 총 2050년까지 14기의 원전이 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밖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 뭐 미국 등 뭐 22개국이 이제 지난해 아라메이트에서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이죠. 그런 곳에서도 앞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용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제 협력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은 에너지 자립으로 인해서 원전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원전 시장에서 부산 에너빌리티가 노리고 싶은 게 이제 체코, 이제 폴란드 등이 있겠죠. 그리고 체코랑 폴란드의 이제 수주가 이게 형성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3년, 5년, 10년 정도는 조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좋은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원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계약도 지속적으로 쌓이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이제 배경에 대한 기사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봉부터 다시 살펴보자면 지속적으로 했었던 말은 상승을 하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제 60평선이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는
어떤 박스권에 대한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가격 범위가 크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 중간 부분들은 이제 14,000원 부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런 식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었고, 이런 식의 행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일단 이 가격 내에서 중요한 지지 부근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14,800원 부근이었는데 현재 뚫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 주에 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런 14,500원 부근들을 이제 잘 지지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것들로 다시 살펴보자면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가격 범위도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잡으면은 12,000원, 13,000원 부근이고 고점 매물대라고 하면은 한 16,000원 그래서 16,500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더 고점 잡으면 17,500원 부분들도 있겠고 그 과정에서 이런 13,500원과 이런 16,500원 사이에서 유의미한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한 15,000원 부근이었죠. 15,000원, 14,000원, 14,000원 부근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60평선과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조금 하락이 나와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돌파를 해줬고,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5평선, 10평선, 20평선이 이제 역배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추세가 조금 이제 하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추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하락하던 60평선이 이 상승으로 인해서 살짝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이 오게 된다고 하면은 60평선이 완만해지다가 다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이제 오늘은 이제 뭐 14,000, 14,500원 이런 부분 뚫고 장이 마감됐지만 내일은 다시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올 건지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반등이 왔을 때는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올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고, 만약에 이제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중간중간 이런 14,000원 부근, 한 14,000원, 13,500원까지?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장 뭐 내일,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그리고 오늘 급격하게 하락이 와서 많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원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소식이 조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기회를 잘 잡게 되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업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조금 하락을 할 수 있어도 이제 수주 계약이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기 납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좋은 이슈들을 살짝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어떤 차트적으로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기보다는 차트보다 이슈로 인해서 조금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변동성, 차트에 대한 주가의 변동성보다는 이제 좋은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쌍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